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만하라고 하잖아 나보고. 내가 그만해야겠냐 검찰이 그만해야겠냐. 자 이게 내가 된다고 생각해봐. 내가 최강욱이 된다고 생각해보라고. 그나마 최강욱은 정치인이니까 이렇게 방송 나와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반론권이 아예 없는 일반인이어봐요. 그냥 쓰레기 되고 인생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아, 나도 쓰레기 됐어요. 뭐. 아무짝에 쓸데없는 지금 쓰레기지 뭐야. 여기서 이러고 그러지 마요. 에이 그러지 마요. 이면지로도 못 써 지금. 에이, 그래. 민주당 의원들은 문제 제기를 할 때 그게 자기들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자기들도 자유롭지 못하면 더 이상 거론을 못해요. 당연하잖아요. 그러나 너는 이런 소리를 들을 테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 그래요. 자기들은 쏙 빼고 흠결이 없는 사람들처럼 막 일방적인 공세를 한단 말이죠. 저는 그게 처음에는 참 희한했는데 제가 이걸 나쁜 버릇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랜 시간 지켜보니까 그게 개인의 성향을 넘어서는 어떤 구조적인 이유가 있어요. 죽이려고 작정을 하면 정치만 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언론 매체, 정보기관, 사정기관, 댓글부대, 시민단체까지 마치 컨베이 벨트처럼 함께 일시에 작동을 합니다. 일시에. 조국 장관 때도 그랬고 윤미향 의원 때도 그랬고 김남국 의원 때도 그랬고 그런 사례는 무척 많은데 그 자체가 위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항소 취하하겠다고 했잖아요. 항소를 취하하면 1심에 무죄가 있는 거를 항소한 거를 취하하잖아요. 무죄가 확정되는 거예요. 공소를 취소하면 이것도 없어지기 때문에 항소 취하가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기소 자체가 위법이다라고 얘기한 거는 저 기소한 것들을 수하겠다.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얘기. 진짜? 네. 김동혁이? 아 당연히 해야죠. 그럼 김동혁이 가만히 둘 수 없죠. 그럼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김동혁이도 들여다 보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잘 그 됐네. 자체가 위법이다. 어우, 막 김동희 한 방에 날아갔어. 주진우가 지 학력을 그거에 문제 됐었잖아요. 겐트대 뭐 석사다 했다가 그거 지워지고 없어 지금 보면. 네이버에도 보면 나왔거든. 겐트대 법학 석사인가 뭐 이런 식으로. 겐트대가 네덜란드에 있는 건데 네가 어떻게 다녔냐 이 말이 나왔었고 사람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송도에 있는 걸 다녔다 또 그랬거든. 그러니까 송도 겐트대는 우리는 법학과가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진짜로? 그걸 모르셨네? 그건 몰랐어. 그거 그 사이에 지워졌어 지금. 지워졌어요? 예, 지금은 그냥 학사라고 써놨어. 야, 그건 뭔가 이상하다. 아니 그러니까 지가 청와대 얘기했으면 사람들이 얘기할 거라는 거를 생각 안 하고 있다가 너는 어디 그걸 다녔어 네가? 막 이렇게 되니까 지워버렸어. 와, 그거 이상한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아주 나쁜 버릇이 있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서 제가 지난 20여 년간 반복해서 발견한 나쁜 버릇 뭐냐면은 정치는 주로 남 탓을 해요. 근데 그 남 탓하는 사유가 자기들한테 똑같이 적용될 그런 경우를 상정을 안 해요. 아주 희한한데 자 김민수 후보가 학생운동을 하다가 감옥을 3년 갔어요. 그럼 군대를 못 갑니다. 안 가는 게 아니라. 근데 그 병역을 문제 삼거든요. 그럼 그 순간 자신들의 병역 문제도 똑같이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잖아. 그래야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이 양반들은. 항명죄는 정당한 명령에 대한 게 항명이지 정당한 명령이 아니면 항명이 성립하지 않는다. 항명죄 기소 자체가 위법하다. 그래서 이제 항소를 취하할 방침이다. 근데 그 말이 멋있을 수 있는데 네. 그거요. 군사법원 1심에서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군 검찰이 정상이 아닌 거죠. 검찰 단장 다시 나와. 이 자식이 진짜. 아우. 두 가지 의미가 무슨 일 있죠. 아닙니다. 최상병 특검의 특검 보 중에 한 분이 공수처에서 최상병 사건 수사를 하다가 그 내부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막혀가지고 열받아서 나온 사람이 지금 특검 보로 들어갔어요. 최상병 특검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모든 걸 알고 있어요. 대단한 성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합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빨리 박정훈 대령 원래 했던 그 수사 단장으로 돌아가시기를 네. 그것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 하기도 전에 한 후에도 그런 적도 없었지만 하기도 전에 즉각 배당한다는 건 대통령 인사권을 그 검찰 일개청이 잠깐 우리 생각은 달라 잠깐 이 사퇴시키지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또 배당도 일부 김승호 부장검사 김건희한테는 찍소리도 못했던 그 검사한테 배당을 했다는 것도 이것도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그러니까요. 이상하다. 그래서 검찰총장이라든가 문제 있는 라인은 빨리 인사발령을 내서 대비해야 된다라고 보고 분명히 또 검찰에 있는 그 디지털 캐비넷을 뒤져서 김민석 후보에 대한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네. 기록 중에 그런 것들을 하나씩 언론에 섹시한 거. 예. 사실은 다 해결됐지만 제목으로 예, 뽑기에 섹시한 거. 예. 근데 이제 그 디넷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이지 않습니까? 감사부터 해야 된다. 니들 왜 옛날 거 갖고 계속 이런 짓거리를 하느냐.
않느냐. 저희는 공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릇이랑 이런 거는 되게 좋아요. 봉황 박혀 있고 막 이쑤시개에도 봉황 그려져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야. 그리고 그래요? 맛이 되게 없어요. 맛이. 대통령님도 맛이 없다고 그래요. 대통령 건강을 위해서 저염식으로 아, 너무 심심하고 맛이 없어. 들은 막 청와대 가서 밥 먹었다고 그러면 막 산의 진미에 그렇죠, 뭐 그렇죠. 엄청난 거 먹고 오는 줄 아시는데 진짜 맛없어. 아니 그러면 그 대통령이 제 입맛에 맞추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말씀 하셨어요. 그때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랑 둘이 상의를 했더니 맛이 너무 없다. 그래가지고 그 두 분이 변호사 할 적에 자주 가던 진짜 부산에 맛없나 대구탕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구탕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셰프분들이 들으신 거예요. 아, 네네. 그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니까 네. 이제 레시피를 알아보고 그걸 이제 끓이신 거야. 이건 대구국이었어. 대구탕이 아니야. 그 솜씨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이제 그걸 맞추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오랜 세월 자기들 정적을 제거하는 방식, 설계, 기획 이게 저는 척살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게 할 때가 됐다. 이제 먹히지 않는다. 아니 먹혀요. 먹히는데 시작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렇게 될 것 같다. 이번에는 이재명 정부 첫 인사청문회인데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는 일이라서 제가 과거에는 그랬고 앞으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아산병원 내부 의료진으로부터 중요한 제보를 받았는데 네네네. 김건희가 아산병원에 입원한 거 있잖아요. 네. 이상하잖아. 병원 많은데 아산병원 그쵸. 가가지고 네. 아산병원 내부에 최모라는 의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캄보디아를 따라갔대요. 윤석열, 김건희 캄보디아 가고 김건희가 뭐 이런 사진 찍고 이럴 때 있었잖아. 네네네. 그때 따라갔고 예. 자기들이 알기로는 그때 윤상현 의원도 같이 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상현이 소개해가지고 비행기를 함께 타고 갔고 그때 인연으로 이 사람이 다리를 놔가지고 김건희가 지금 아산병원에 들어가서 VIP실에 있는 것 같다. 윤상현의 소개로 인사를 하고 이번에 이 역할을 한 것 같다. 내가 나중에 실명 알려드릴 테니까. 98년에 석방됐었습니다. 저하고 이 동료들이 감방 다. 동기 아니에요? 예, 청주교도 저 동기인데. 의원님도 감정이 특별하시네. 예, 감방 근데 동기여가지고. 저는 이제 나주에서 살고 하니까 서울 올라오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은 김민석 의원 집에 한 3, 4일이고 가서 그 자고 하면은 어머니가 잘해주시고 아버님이 잘해주시고 얼마나 민폐인지 몰라요. 그때는 민폐인지 몰랐지. 제가 아니 그래도 미안하죠. 근데 이렇게 그 서울시장 선거 이후 그다음에 그 정몽준 단일화 이후로 이렇게 고통을 많이 받아가지고 고통 진짜 많이 받았어요.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예. 본인이 준 고통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도 미안하죠. 영업용 택시 사원 아닙니까? 근데 이제 개인 택시로 좀 갈아타려고 네, 하나 열었는데 생각보다 이게 구독자 모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우습게 봤지 그동안 내보시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데 나오는 거를 별 우습게 여겼는데 그게 아니더라. 네. 자기가 채널 한번 운영해봐야 네. 겸손해져. 맞아요. 확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확 올릴 수 있는 방법. 네. 구속되면 돼. 확 올라. 정말. 예. 안 그래도 지금 대선은 끝났지만 저 지난주에도 언론중재위원회 아니 너 어차피 오퍼코 나갈 거야. 오퍼코 나가기 그런 전에 생각,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검사로서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엿먹이고 갈 거야. 큰 로펌에 가서 그냥 연봉 많이 받고 네. 돈 많이 벌면 돼. 네. 이런 생각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생각보다 더 적극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막고 심지어 이 정권도 실패시키겠다 이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어요. 설사 실패하더라도 난 돈 벌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막아버려야 돼요. 네, 이런 맞습니다. 공무원이 없거든요. 예. 이런 공무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네, 네. 자기들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보면. 부끄러움도 없고요. 네. 그다음에 자신들의 권한이 하늘에서 내려온 줄 알고 있어요. 다 이게 국민들이 헌법에 따라 위임한 건데 국민의힘이 오랜 세월 자기들 정적을 제거하는 방식, 설계, 기획 이게 저는 척살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게 할 때가 됐다. 이제 먹히지 않는다. 아니 먹혀요. 먹히는데 시작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렇게 될 것 같다. 이번에는 이재명 정부 첫 인사청문회인데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는 일이라서 제가 과거에는 그랬고 앞으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이야기했습니다.